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계신 엄마는 한숨만 내쉬고 계시네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나 정말 괜찮아. 이건 엄마 잘못도 아닌데 왜 계속 한숨만 쉬어?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서 라며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죠. 아니라니까. 만약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집이라면 나도 그만둘래.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런 집구석이 어떤지 알아서 다행이야. 제가 식탁에 앉은 엄마의 등을 꼭 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아려왔어요. 엄마의 몸이 왜 이렇게 작아진 걸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내가 사다 준 홍삼은 먹고 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제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죠. 그러자 엄마는 걱정 마라. 잘 먹고 있어. 너나 건강 잘 챙겨.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라고 말하는데 엄마의 얼굴이 더욱 슬프게만 보였어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제 실수로 인해 엄마가 고통을 받았다는 생각이 도저히 떨쳐지질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직업도 꽤 좋았어요. 친구들조차도 하준 씨 말이야.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너 정말 좋겠다. 부럽다야 라고 할 정도였죠. 솔직히 저도 그런 남자친구가 좋았어요. 게다가 저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다가 헤어졌어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얼마나 사람을 잘못 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저는 직장 동료를 통해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그 동료는 남자가 정말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소개팅을 하기 몇 달 전부터 그 동료가 저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봤던 게 기억나더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냐,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 그런 걸 슬쩍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남자친구 소개 때문에 물어본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봤으니까요. 저희 집은 아빠가 남기신 유산 덕에 돈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저를 표적으로 삼았던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사전에 파악한 남자친구는 저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취향이나 취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마음에 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1년 정도 사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자고 하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 홀로 남을 엄마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는 아직 결혼은 조금 더 있다 하고 싶어. 내가 결혼하면 엄마 혼자 남게 되잖아. 그게 걱정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네가 나이가 많잖아.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이제 할머니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 가까이에 살면서 자주 챙기면 되잖아. 라며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저는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라고 다시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라며 점점 더 압박을 해왔어요. 결국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서 남자친구를 우리 엄마에게 소개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온 날이라 엄마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집에 오기 전부터 엄마는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남자친구가 해물탕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직접 해물탕까지 준비하셨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희정아,
음식간이 어때? 괜찮아? 라고 100번은 더 물어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그날 남자친구는 한 손에 꽃다발, 다른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주 신나서 왔어요. 엄마도 남자친구의 밝은 성격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넉살이 좋아서 어른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었거든요. 식사 내내 어머님, 음식 솜씨가 엄청나세요. 제가 해물탕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께도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불편할 법한 자리에서도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 혼자 희정이를 키우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자식을 키우는 게 무슨 고생이야. 예쁘게 커가는 거 보면 그런 생각도 안 들어. 라고 대답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잠시 후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보던 남자친구가 그런데 희정이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하고는 안 닮은 것 같네요.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을 듣고 차를 마시던 엄마가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희정아, 아직 말 안 했니? 라고 물으셨어요. 뭘 말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런 저와 엄마를 바라보던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더 심상치 않았죠. 남자친구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힘겹게 입을 떼며 희정아, 결혼할 사이인데 모든 걸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 엄마는 그냥 내 엄마인데 뭘 말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내셨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는 희정이 친엄마가 아니야. 희정이 친엄마는 희정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나는 그 후에 희정이 아빠와 재혼했어. 하지만 나는 희정이를 내 딸처럼 키웠어. 단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정성껏 설명을 하셨어요. 엄마는 이 사실이 저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았어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살피며 그의 반응을 주시했죠. 남자친구는 엄마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네. 그럼 친자식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키우신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반응이 신경 쓰여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엄마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니,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라고 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엄마는 내가 평생 키운 딸이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야. 그러니 하준군이 우리 딸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했고 집을 떠날 때까지도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엄마는 한숨을 쉬며 넌 내 딸이 분명한데 이런 걸로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걱정스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 다녀간 후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냉랭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에 인사도 다 했으니 이제 자기 집에 인사하러 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급한 것도 아닌데 라며 계속 약속을 미뤘어요. 그쯤 되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자기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에 다녀간 뒤로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라고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 좀 많이 놀랐어. 엄마가 새 엄마라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서 우선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해뒀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어서 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다시 물었어요. 당연히 큰 문제지. 친엄마랑 새엄마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나중에 재산 문제도 있고 그 재산이 너한테 다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재산. 무슨 재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니, 그렇잖아. 친자식도 아닌데 나중에 너한테 재산을 주겠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기분이 매우 상했고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니, 우리가 어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면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은 부모가 재산 안 주면 월급 받아서 집도 못 사.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생각해봐. 결혼해서 애 낳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내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집을 사겠어? 라고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 부모님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너희 집에 돈이 있어야 도움을 받지. 양쪽 다 없으면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라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남자친구에게 정이 떨어진 걸 느꼈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나는 내가 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엄마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자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근데 너희 집 재산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너희 새엄마가 하나도 안 해준대 라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그게 내 거냐? 우리 엄마 거지. 나는 그거에 전혀 관심 없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 엄마가 나를 이만큼 키워준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는 덧붙여 새엄마라는 호칭, 기분 나쁘니까 안 썼으면 좋겠어 라고 못을 박듯이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아니, 새엄마 재산 중에 너희 아버지 재산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 그렇게 살면 진짜 바보 되는 거야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너랑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만 헤어지자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가 소개받을 때 이것저것 잘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시간만 낭비했네 라고 중얼거리며 저를 밀치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 사람을 1년 동안이나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착한 우리 엄마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엄마 마음이 너무 여리다 보니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게 뻔했거든요. 며칠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희정아, 하준이랑 싸웠어? 요즘 데이트도 잘 안 하는 것 같네. 엄마는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게 우리 헤어졌어 라고 대답하며 엄마의 눈을 애써 피했어요. 엄마는 놀라서 왜 헤어진 거야? 너네 결혼까지 약속했던 거 아니야?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듯. 근데 요즘 자세히 보니까 애가 좀 별로야. 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라고 말했어요. 특히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제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혹시 내가 내 친엄마가 아니어서 싫다고 한 거니? 그전에는 괜찮았잖아.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엄마를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를 낳아준 엄마는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하지 마 라며 엄마를 나무라듯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5살 무렵에 아빠와 재혼하셨다고 했어요. 친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2살이 된 저를 키워주셨다고 해요. 아빠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재혼을 결심하고 지금의 엄마를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내가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당시 초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이미 결혼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 할머니도 눈치를 보셨나 봐요. 게다가 아빠에게 이미 아이가 있었으니 엄마 집에서 반대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아빠를 좋아하게 되어 그 마음을 돌릴 수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할머니 등 뒤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를 보며 엄마, 엄마 라고 외치며 엄마 품에 안겼다고 해요. 어린 제가 친엄마와 새엄마를 구분할 리가 없었겠죠. 그냥 아빠랑 같이 온 엄마를 보고 드디어 엄마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그때 마음이 참 아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엄마 품에 안겼는데 할머니가 그런 저를 떼어놓으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를 말리며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를 보며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라며 활짝 웃으셨다고 해요. 그 순간 아빠와 할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대요. 엄마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라고 다시 말하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함께 살게 되었고 엄마는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을 정도로요. 제가 중학교 때쯤 이모 집에 갔는데 이모가 엄마에게 전처 자식 키우느라 내 자식도 안 낳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너 나중에 후회해 이거 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들어버렸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엄마에게 처음으로 반항도 해보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모가 엄마에게 심하게 한 소리를 들었던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모가 말 실수를 해서 네 엄마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더구나. 이모가 말을 했고 저는 그저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모가 미안해 말 실수해서.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두렴. 네 엄마는 너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그러니까 동생도 안 낳은 거 아니겠니? 그렇게 말을 한 이모가 한숨을 쉬더니 네 엄마랑 이모는 새 엄마 손에서 자랐다. 친엄마가 집을 나가버렸거든. 그런데 새 엄마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참 힘들게 자랐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너를 보면서 이 엄마 어릴 적이 생각났는지 너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 네 동생을 낳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더구나. 혹시나 동생이 태어나면 마음이 변해서 그런 나쁜 새엄마가 되면 어떡하냐고 다들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 너 하나만 잘 키우겠다고 했거든. 이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도 엄마는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닐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껏 잘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범한 모녀인데 우리 모녀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색안경부터 끼고 바라봤어요. 새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느냐,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여지없이 그렇게 본색을 드러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가 도와줄 것이라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니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질적으로 나쁜 인간이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렇게 제가 헤어졌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져 갔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 인성이 바닥인 애들은 평생 안 고쳐져.
근데 걔 인성이 정말 바닥이야. 차라리 잘 됐어.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엄마를 보며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엄마가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 뒤 남자친구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저를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제 퇴근 시간을 물어봐서는 시간에 맞춰 우리 회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자친구를 놀라서 바라봤는데요. 남자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어.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어라며 웃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나 바빠서 이만 갈게라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며 돌아섰는데요. 우리 엄마가 너 인사 오래,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새엄마라 걱정 많이 했었는데 내가 잘 설득했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우린 이미 헤어졌어. 제가 남자친구를 째려보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헤어져. 그때는 내가 놀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줘. 생각해봐. 갑자기 우리 엄마가 새 엄마야 그러는데 안 울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며 제 손을 잡았는데요. 이미 너한테 정남이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해. 제가 남자친구의 손을 급히 뿌리치며 말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니네 새엄마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줄 거라는 말 진작에 했으면 우리가 헤어지지도 않았잖아. 너는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 전 남자친구는 정말이지 조금도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헤어지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 둘을 소개해준 회사 직원이 둘이 왜 헤어졌냐고 묻더라고요. 하준이랑 왜 헤어졌어요? 둘이 잘 되면 양복 한 벌 얻어 입기로 했었는데 그 직원이 아쉽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런 직원의 말에 사실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없다고 했더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좀 잘했으면 내가 집도 하나 해갈 수 있었는데 참 바보 같네요라고 살짝 말을 흘렸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 남자친구에게 전한 모양이더라고요. 득달같이 쫓아온 거 보니까요.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참 씁쓸했지만 이렇게 끝내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더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제가 전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당황을 하며 가버렸는데요. 참 황당했던 것이 며칠 후에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에 저한테 상의도 없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말다툼을 했었는데 딱 한 번 전화가 오고 그 뒤로는 안 왔었기에 저는 번호를 저장도 안 해놨어요. 그럴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하준이 애미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너 인사 온다고 하더니 언제 오는 거니? 우리 가족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라고 물어왔어요. 뭐 이런 정신 나간 가족이 있을까요? 누가 봐도 전 남자친구가 시켜서 전화한 게 다 티가 났거든요. 죄송한데 우리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라며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예, 잠깐만. 그러니까 네 엄마 새 엄마라고 빨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니? 사실 너도 사기치려다 걸린 거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니라고 물었어요. 그런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 엄마랑 아들이랑 아주 똑같네요. 며느리도 그 집안과 똑같은 사람으로 골라서 잘 사세요. 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소리에 눈이 돌아간 전 남자친구가 포기를 안 하고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중에는 전 남자친구 엄마가 문자도 보내왔는데요. 여자가 그렇게 튕기면 너무 질릴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 받아줘라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네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동안 조용해졌었는데요. 저는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사람이 저에게 희정 씨 혹시 하준이한테 연락 왔어요라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 헤어진 지가 언젠데 연락이 와요. 제 앞에서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소개시켜주고 저한테 계속 이러는 박 대리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요. 미안해요.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 집 큰일 났대요.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희정 씨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어서요. 라고 말을 하며 한숨을 쉬더니 하준이 결국 여자한테 된통당하고 집안 쑥대밭 되었대요. 그러니까 절대 연락 오면 받지도 마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쑥대밭이라니요? 라고 물었는데요. 사실 쑥대밭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제 말에 박 대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 미친 인간이 말이에요. 돈 많은 여자 만난다고 계속 쑤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의사를 소개받은 모양이에요. 집단에는 하나 걸렸다 싶었겠죠. 의사요. 의사가 왜 그런 인간이랑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여자가 의사라고 슬슬 접근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하준이를 꼬신 모양인데 병원을 넓혀야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을 한 모양인데 의사 며느리 보려고 하준이 엄마가 하준이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다 해준 모양인데요. 그 여자가 그 돈 받아서 외국으로 날랐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에요. 그렇게 걸려든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지금 하준이 경찰서 다니고 난리가 난 모양인데 해외로 날라서 이게 참 복잡하다고 하네요. 뭐 잡을 수나 있을까 모르죠. 그래서 지금 그 집거리에 남게 생겼대요. 하준이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래요. 얼마 전에 나한테도 연락이 와서 나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희정 씨도 절대 그 인간 전화 받지도 마요라고 흥분까지 한 채 말을 했어요.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멀쩡한 의사가 왜 그런 인간을 만나겠어요? 한심하다.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요? 라고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했지만 근데 의사가 맞긴 하다나 봐요. 부모님이랑 거기 병원도 가보고 그랬다니까요. 경찰 조사차 경찰서에 갔다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 물어주고 뭐하고 환자도 다 떨어지고 폐업 신고 직전이었다는데 빚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라고 말을 하고 박 대리가 자리를 떴는데요. 그 뒤 박 대리 말대로 정말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받지 않았는데 문자로 하는 말이 희정아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라고 말을 하네요. 어쩌면 미쳐도 이렇게 단단히 미칠 수가 있나요? 그런 전 남자친구에게 네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사기치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 잡으러 다녀야지라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 다음은 답변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똥물 제대로 뒤집었을 뻔했네요. 이번에 하도 호되게 당해서 앞으로 남자는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살다 별일을 다 겪네요. 사람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은 돌고 도는 거란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